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률 제19강 시간으로서 부동산 등기법 제1장의 1 총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부동산 등기제도. 자, 등기제도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의. 그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이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라는 공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등기사항을 기록하는데 뭘 이용한다?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이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두 번째, 정의. 첫 번째, 등기부라고 나옵니다. 등기부. 이 등기부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그러니까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겁니다. 편성. 알기 쉽게, 보기 쉽게 편성한 겁니다. 등기부. 두 번째, 등기부 부본 자료. 자, 그래서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합니다. 등기부 부본 자료. 자, 세 번째는 이제 등기 기록입니다.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은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합니다.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 자, 네 번째는 등기필 정보입니다. 등기필 정보. 이거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합니다. 그 이전의 등기필증, 옛날의 등기필증이 바로 이 등기필 정보입니다. 바로.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참고사항으로서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 등기를 신청하면 이 신청의 접수 시기는 언제인가? 접수 시기.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저장된 때. 자, 저장이 중요합니다. 다음 등기의 효력. 자,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자,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등기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접수한 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요것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전에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뭐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입니다. 자, 등기를 마친 경우에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거고,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아직 효력 발생 안 합니다. 마친 경우에 접수한 때, 등기 신청을 접수한 때, 바로 이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부터 발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때는 언제냐? 이 마친 시기.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 자,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했을 때, 그때가 바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등기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자, 이 등기의 작용입니다. 등기의 작용은 크게 세 가지 작용을 합니다. 등기의 작용은 세 가지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물권의 공시제도를 합니다. 공시. 보여주는 거죠. 공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등기는 민법에서 정한 물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하고,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등의 채권도 등기하면 물권화돼서 공시 기능과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등기의 작용. 두 번째,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입니다. 물권이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을 해요.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입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물권 변동이 성립하면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요거를 성립 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등기라는 형식. 자, 이 등기라는 형식에 의해서. 세 번째, 물권의 처분 요건이에요. 처분 요건. 이건 어떤 경우냐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법률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내가 따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때? 법률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변동된 물권 변동이다 하더라도 처분을 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내가 상속을 받았어. 상속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가 됩니다. 등기라는 형식이 취하지 않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돼요. 그렇지만 상속받은 물건,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죠. 소유권자로. 등기를 받아서 등기를 해서 그리고 나서 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분 요건이에요. 네. 그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뭐가 있냐면 경매라든가 상속, 형성 판결, 공매, 공용 진수, 공유수면 매리,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법정 저당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처분을 하려면 그때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의 작용 세 가지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등기제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등기부의 편성 방법입니다. 등기부의 편성 방법. 자, 우리나라의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자, 물건을 위주로,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물적 편성주의. 그래서 부동산,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데,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둡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 이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어떻게 이원화되어 있냐면 대장, 지적법에 관련된 대장이죠.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 그리고 토지 대장. 이 대장과 부동산 등기부가 따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장은 행정부에서 관리하고 등기부는 사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사법부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 또 하나 아까 말한 대로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두 개씩.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두 번째는 등기는 신청을 해야 돼. 신청을 해야 이제 등기를 하는데, 가장 핵심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출석. 출석에서 신청을 합니다. 출석 신청주의. 물론 지금 전산에 의해서 전산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 신청주의입니다. 공동 신청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외로 단독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로 단독 신청이. 그리고 네 번째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돼요. 등기 당사자가. 물론 당사자가 법무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대리인에게 신청하는 것도 가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서면 신청주의예요.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할 땐 정보를 제공하니까 정보 제공이라고 합니다. 정보 제공주의, 서면주의 또는 서면 신청주의 또는 정보 제공주의. 자,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요. 세 번째, 등기의 심사. 등기를 어떻게 심사하냐? 신청을 받으면 등기관이 그 심사는, 우리나라 심사는 실질적인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인 심사주의예요. 형식적 심사주의. 그래서 뭐만 보냐면 그 정보만 심사해요. 정보.
제출한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맞으면 그냥 등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심사는 형식적인 심사주의자라는 거. 실질적으로 나가서 실제 그런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등기관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류 또는 정보만 심사한다 뿐입니다. 다음 이제 부동산 등기 종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의 종류 5가지가 나오는데 기능에 의한 분류, 내용에 의한 분류, 효력, 형식, 절차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기능에 의한 분류를 보겠습니다. 기능에 의한 분류. 기능에 의한 분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실의 등기에 사실을. 또 하나는 권리의 등기입니다. 권리. 그래서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에 등기를 합니다. 표제부.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의 등기는 뭘 등기하냐면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이죠. 부동산의 사실관계를 표제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바로 부동산의 그 물리적 현황,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물리적 현황을 말하고요. 표제부에 기록하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토지 등기부의 경우에는 토지에 관련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하고 건물 등기부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구조, 건물의 종류, 건물의 면적 요 3가지는 건물의 내역이 해당이 되고요. 자, 이 권리의 등기는 이거는 갑구하고 을구에 등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갑구하고 을구에 등기를 하는데 그러면 등기부는 3가지로 구분이 되죠.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는데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갑과 을구에 기록을 하고 공동신청주의에 의해서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하는데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걸 등기합니다.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등기하죠. 그래서 갑구와 을구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좀 하나씩 살펴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 민법에 나오는 권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구와 을구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민법에 나오는 권리를 일단 먼저 나열을 해볼게요. 그래서 물건이 있으면 물건은 크게 둘로 나뉘죠. 물건은. 하나는 점유권이죠. 점유권. 그리고 또 하나는 본권입니다. 본권. 그리고 이 물건 외에 채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 그래서 물건과 채권으로 구분을 하고 물건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죠. 이거는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고 두 번째 본권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한물권.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이 소유권은 어디다 등기한다? 바로 이 갑구에 등기하는 겁니다. 이 소유권은. 자, 제한물권은 또 둘로 나뉘죠. 하나는 용익물권이 있고 용익물권, 또 하나는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담보물권. 용익물권에 3가지가 나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다 등기 가능하고요. 이건 어디다 등기한다? 이건 다 을구, 소유권 외에 걸리니까 을구에 등기를 합니다. 자, 담보물권은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질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권은 동산질권하고 권리질권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먼저 저당권은 등기가 되죠. 담보물권으로서. 자, 이거는 어디에? 을구. 역시 소유권이 아니니까 을구에 등기가 되고요. 질권은 동산질권은 해당이 없습니다. 등기하고는. 그리고 권리질권만 을구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등기는 못해요. 이건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유치권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물권은 받고 이제 채권 중에서 크게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임차권을 등기를 하면 등기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디다 등기한다? 을구에 등기합니다. 소유권 외에 걸리니까. 그리고 대항력을 취득하게 돼요. 대항력.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음 이제 채권 담보권이에요.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 채권 담보권. 자, 이 채권 담보권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어요.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도.
그리고 환매권은 환매할 수 있는 권리예요. 물론 채권이지만 이거는 소유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환매권은 갑구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능에 의한 분류, 사실과 권리에 관한 등기를 알아봤고, 요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갑구하고 을구와 관련한 내용들을 좀 어느 구에 갑구에 하는지 을구에 하는지 그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내용에 관한 분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용에 의한 분류. 자, 등기를 내용에 의해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내용에 의한 분류. 크게 6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기입 등기입니다. 기입 등기. 자, 두 번째는 변경 등기예요. 변경 등기. 세 번째는 경정 등기. 또 네 번째는 말소 등기. 다섯 번째는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말소 회복 등기. 그리고 여섯 번째는 멸실 등기. 멸실 등기. 자, 먼저 기록한다는 얘기죠. 기입 등기는 새로운 등기 원인을 등기 용지에 기입하는 거예요.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등기가 다 기입 등기에 해당이 됩니다. 변경 등기는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 등기된 내용을 변경하는 겁니다. 등기와 실체관계가 후발적으로 불일치한 경우, 등기는 먼저 돼 있는데 나중에 실체관계하고 안 맞는 경우에요. 그럴 때 시정하는 등기가 바로 변경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이 돼 있어요. 그러면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당권의 이율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이율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경정 등기예요. 경정. 변경해서 바르게 고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등기의 실체관계가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불일치하는 경우에 시정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소유자의 주소를 잘못 기록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빠뜨려 버렸어. 그런 경우에는 바로 잡아야죠. 경정 등기라고 합니다. 다음 말소 등기. 말소는 뭐 없앤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거예요.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 그 등기 보면 이렇게 쭉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말소 등기된 등기들이죠. 그래서 기존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 겁니다. 일부만 말소하는 경우에는 일부 말소는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 일부 말소나 일부 멸실 같은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해야죠. 후발적으로 불일치하니까 변경 등기를 한다고 하지. 일부 말소, 물론 말은 되지만 등기의 그 내용에 의한 분류로 들어갈 때는 변경 등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말소 회복 등기. 말소가 됐는데 그 말소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예요. 그러면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되죠. 그런 경우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합니다. 자,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전부, 자, 이건 전부예요. 말소도 그렇고 멸실도 그렇고 전부 멸실된 거. 부동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 그 전부 멸실됐어. 그러면 멸실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부 멸실됐어. 윗부분만. 그러면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내용에 대한 분류를 좀 알아봤고 다음 효력부터 절차에 의한 분류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효력에 의한 분류를 하겠습니다. 효력에 의한 분류는 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종국 등기고요. 종국 등기. 두 번째는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둘로 나뉘는데 효력이. 종국 등기는 바로 본등기라고 합니다. 본등기. 그 부동산 물권 변동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종국 등기가. 이거는 효력이 발생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등기를 했는데 효력이 발생되면 종국 등기, 본등기가 되는 것이고 등기를 했는데 효력 발생은 안 돼 아직. 가등기. 가가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임시예요. 임시라는 뜻입니다. 임시. 그래서 임시 등기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늘 가등기라고 해왔기 때문에 가등기라고 구분합니다. 장래에 확정된 본등기에 대하여 장래에 확정될 이 본등기, 종국등기에 대하여 청구권 보존을 위해 하는 임시등기를 말합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등기가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죠. 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효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그 훗날에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 가등기를 통해서. 다음은 이제 형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형식.
형식에 의한 분류는 역시 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주등기입니다. 주인이 되는 등기란 뜻이고, 두 번째는 부속된 등기란 얘기예요. 주등기하고 부등기. 부기등기. 주등기는 독립된 순위와 표시. 이건 독립된 거예요. 독립된 거. 뭐 표시번호가 1번, 뭐 2번, 순위번호 1번, 2번. 이렇게 독립된 번호 3번, 4번.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갖는 것들이 주등기입니다. 표지부에 주등기할 때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록하고, 주등기 번호를 기록하고 등기하고, 갑구나 을구에 주등기할 때는 순위 번호란에 번호를 기입하고 그리고 등기를 합니다. 부기등기는 부속된 거죠. 즉 주등기에 부속된 거예요. 주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주등기의 순위를 보유하는 등기로서 주등기의 순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등기의 순위 번호 아래에 부기 번호를 기록해요. 예를 들어서 1번에서 저당권이 있으면 그 1번에 부속된 거다 하면 1-1 하고 부기 등기를 하는 거예요. 순위 번호는 똑같은 거예요. 순위는 같습니다. 예, 이런 것이 바로 부기 등기. 뭐 2-1, 2-2 이런 거 다 부기 번호 들어갔죠? 부기 등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절차에 의한 분류입니다. 절차에 의한 분류는 네 가지로 구분돼요. 네 가지로. 첫 번째는 신청 등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등기는 다 대부분 신청하는 등기예요. 이게 가장 분량이 많죠. 두 번째는 촉탁 등기입니다. 촉탁. 그리고 세 번째는 직권 등기예요. 직권. 그리고 네 번째는 등기 명령.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도 해요. 등기 명령. 또는 명령 등기. 그렇게 하는데 신청 등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등기 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신청의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인정이 됩니다. 촉탁 등기는 관공서가 등기하는 거예요. 관공서가 촉탁을 합니다. 뭐 행정구역이 변경돼서 지번이 바뀌었다든가 하면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이에요. 이건 개인이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자, 이제 직권에 의한 등기. 직권에 의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신이 직권으로. 그리고 명령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 신청이 있어요. 그러면 관할 지방 법원에 의해서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관할 지방 법원이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령을 합니다. 어떤 처분을. 그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해야 돼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법원의 어떤 명령을 하면 그 등기 명령의 종류에는 기재 명령, 기록하라는 뜻이죠. 말소 명령, 지우라는 얘기고요. 가등기 명령, 임시로 등기하라는 얘기고요. 부기 등기, 아까 부속된 등기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명령에 의한 거. 그때 또 자세히 배우면 되니까. 자,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19강 시간으로서 부동산 등기법 첫 번째 시간 1총칙의 1부동산 등기 제도부터 부동산 등기의 종류까지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